반갑습니다. 재난 속 위기동물의 구조 고우에 대해 소개해드릴 동물자유연대 전략사국장 최일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들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현장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재난을 겪고 있죠. 산불만 하더라도 2000년 삼척 등 5개 지역에서 발생한 불로 360억 원의 피해와 299세대 8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고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1291억 원의 재산 피해와 함께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각각 규모 5.8, 5.4의 지진이 발생해서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인데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데 그 피해는 우리 사람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성 산불 등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SNS상에서 목줄이라도 풀어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을 공유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 산불로 인해 축사 등이 불에 타 그 안에서 불에 타 죽거나 질식사하는 동물들, 또 주인이 대피해 빈집에서 목줄이 묶여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반려동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시민분들이 최소한 스스로 도망이라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축, 반려동물 역시 각종 재난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동물의 피해는 직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축의 경우에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난 피해 복구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해당 동물의 안전 등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2019년 고성 산불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5개 시군의 920여 축사시설에서 가축 42,048마리가 폐사했고 개 31마리, 고양이 1마리가 유실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수의사회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행한 무료 진료 봉사에서는 일주일간 개 57마리와 고양이 15마리가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의 피해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사진은 고양이 남매인 휴지와 봉지입니다. 2019년 고성 산불 당시에 집이 전소되어 반려인분이 고양이들을 데리고 대피소에 들어가려고 하셨는데요. 이를 거부당해서 실제 대피소에는 출입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반려인분께서는 대피소 인근 야산에 고양이를 묶어놓고 돌보던 상황이었고요. 동물들은 현행 규정상 대피소 출입이 불가해서 거처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는 외부에 묶어놓거나 케이지에 가둬놓는 방식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데 재난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해당 동물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에서는 재난 시 반려동물을 동반해 대피할 수 있는 규정도 시설도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례의 반려인분은 재난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하셨을 텐데 행동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후에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반려인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의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앓던 금비의 사례입니다. 금비의 경우에는 반려인분이 직접 데리고 대피가 어려워서 견사문을 열어놓고 집에 두고 떠났던 사례인데요. 다행히 신체적 피해는 없었는데 산불에 대한 충격으로 트라우마와 우울증 증상을 보이면서 집 한 구석에만 숨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 일정 기간 치료를 하면서 잠시 호전되기는 했는데 본래 집으로 돌아오자 다시 상태가 악화됐던 케이스입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이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도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례에서는 동반 대피시설의 부재라는 문제점과 함께 피해 동물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금비의 경우에는 치료 또한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했는데 공공부문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상을 입은 채 유실되었던 이능이와 용천이입니다.
둘 다 산불로 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되었고요. 목줄을 착용하고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원래 주인이 있었을 거로 짐작이 되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끝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회관 인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재난 상황에서 유실견에 대한 포획이나 치료는 불가능했고 민간에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능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재난 시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재난 대응 체계에서는 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동물이 발견돼도 누가 포획하거나 또 구조를 해야 할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지 무엇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만난 동물들 중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요. 산불이 덮친 개농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개농장에는 약 7, 80마리의 개들이 있었는데요. 불길이 미쳤던 앞줄까지는 개들이 불에 타 죽고 뒷줄과 옆에 떨어진 견사의 개들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체는 불길을 피해 철장을 빠져나오려고 길을 쓰다가 죽었는지 철창 사이에 몸이 이제 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들은 개인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장주의 동의 없이는 화상을 입었어도 제대로 치료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유실, 유기견 및 피학대 동물 등은 구조나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지만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물의 경우에는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구조나 격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난은 산업뿐 아니라 많은 동물들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반 대피 시설 및 행동 지침, 구조 체계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난 대비 및 동물 동반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